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파트크레너 박스로 대표되는 입자의 병진운동 문제를 풀어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입자의 진동운동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울 것은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이용한 조화진동자, 즉 진동하는 입자의 움직임에 대한 파동함수를 구해보고 그 파동함수와 성질에 대해서 한번 관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전역학적으로 입자의 진동운동은 이미 다 잘 정의가 돼 있고 정리도 잘 돼 있어요.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제 용수철로 대표되는 진동운동이죠. 우리가 하모닉 모션이라고 합니다. 용수철로 대표되는, 즉 늘어났다 줄었다를 반복하는 진동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 법칙은 고전역학적으로 후크의 법칙이라고 해서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F는 마이너스 KX입니다. 즉 힘, 복원력 F는 용수철 상수 K 곱하기 용수철이 늘어난 거리 X의 곱으로 표시되고, 이 마이너스는 복원력이기 때문에 늘어난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줍니다. 이때 K를 포스 컨스탄트 또는 용수철 상수라고 부릅니다. 원래 힘은 에너지를 미분한 거거든요. 힘은 에너지를 미분한 거라서, 그러면 다시 얘를 마이너스 Kx를 적분해 보면 포텐셜 에너지는 이렇게 표시됩니다. 즉 V는 2분의 1 kx 제곱입니다. 이게 용수철이 늘어났을 때 늘어난 길이만큼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되는 거죠. 이 힘 때문에 복원력 F가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자, 이 꼴은 무슨 꼴이냐면 2분의 1 kx 제곱이니까 변위에 대해서 제곱꼴이라서 일종의 포물선을 그리는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용수철의 끝에 달려있는 입자의 포텐셜 에너지 V는, 즉 위치 에너지 V는 이렇게 포물선 형태를 갖게 되죠. 여기 이쪽이 X축이라면 X에 늘어난 만큼의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더 많이 늘어나면 더 큰 에너지를 갖게 되고, 이게 파라볼릭한 형태, 즉 포물선 형태를 갖게 되죠. 자, 이게 포텐셜 에너지예요. 용수철이 가지고 있는 포텐셜 에너지고, 그거를 마치 작은 입자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고 치면, 작은 입자의 진동 운동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고 치면, 이 포텐셜 에너지가 슈레딩거 이퀘이션, 진동 운동을 하는 입자의 슈레딩거 이퀘이션의 포텐셜에 들어가면 될 거예요. 따라서 슈레딩거 이퀘이션은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운동 에너지 텀인 마이너스 2n분의 h제곱 dx제곱 psi 더하기 위치 에너지 텀인 2분의 1 kx제곱 psi, 두 개를 합한 게 에너지 2psi다. 이게 이제 진동 운동의 슈레딩거 이퀘이션 문제고, 이걸 풀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없었으면 병진 운동이 되고요. 요게 이제 생기는 순간 이제 진동 운동 문제가 됩니다. 슈레딩거 이퀘이션에. 그런데 이게 없을 때, 즉 병진 운동 문제는 우리가 풀렸지만 진동 운동 문제는 이것 때문에 사실 이 미분 방정식을 푸는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과정에 가면 역급수 같은 걸 이용해서 근사적으로 풀어보기도 하는데, 학부 과정에서는 이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사실은 풀진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오히려 더 쉬워져요. 문제를 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답만 쓰려고 합니다. 답만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지금 본 것처럼 1차원 조화진동자, 즉 1차원 진동운동의 슈레딩거 이퀘이션은 이렇게 표시됩니다. 마이너스 2n분의 h제곱 dx제곱분의 d제곱 psi 더하기 2분의 1 kx제곱 psi는 2psi입니다. 이 문제를 풀어서 얻어지는 즉 psi, 웨이브 펑션은 쉽게는 안 풀어지지만 수학자들이 다 풀어놨고, 그 답은 이렇게 표시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psi는 nv hvy exponential 마이너스 y제곱 오버 2의 세 항의 고백꼴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y라고 썼는데 y는 알파분의 x고, 알파는 상수고 x이기 때문에 결국 x의 함수입니다. x의 함수로 되어 있고, 결국 무슨 꼴이냐면 앞에 뭔가 노멀리제이션 컨스탄트 같은 숫자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 hv라고 쓴 건 뭐냐면 y지만 결국 x의 함수죠. x에 대한 다항식이 하나가 있고요.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뭔지 모르지만 x제곱 꼴입니다. ax제곱 꼴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psi가 이런 식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상수 곱하기 다항식 곱하기 이런 꼴, 이걸 우리가 가우시안 함수라고 부르는데, 가우시안 함수 꼴, 이 세 개의 곱으로 표시됩니다. 그런데 이 상수값이 바이브레이셔널 퀀텀 넘버 V에 따라서 달라져서 NV라고 이렇게 써주는 거고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
이제 풀 때, 이 과정을 풀 때 바운더리 컨디션이 당연히 들어갈 거고, 바운더리 컨디션, 즉 경계 조건이 들어가는 순간 우리가 늘 얘기하는 양자화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양자화가 진행되면서 이때 새로운 양자수가 생기게 되는데, 바이브레이션에서의 새로운 양자수, 우리가 트랜슬레이션에서는 양자수 n이 나왔었잖아요. 바이브레이션에서는 양자수 v의 양자수를 갖게 됩니다. 이 v의 양자수는 이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다 보면 v는 0부터 진행되어 나가는 정수입니다. 0, 1, 2 이렇게 나가는 정수예요. 관습적으로 0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트랜슬레이션을 할 때는 1부터 시작했잖아. 1, 2, 3 이렇게 나왔지만 이제 바이브레이션 할 때는 관습적으로 0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y는 알파분의 x의 꼴이고 알파는 상수인데 뭐랑 관계가 있냐면 mk분의 h바의 제곱의 4분의 1승 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m은 진동하고 있는 입자의 질량이고요. 이건 진동할 때 그 진동의 용수철 상수, force constant입니다. h바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플랑크 상수를 2파이로 나눈 상수 값이죠. 이렇게 표시가 되는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게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어서 나온 웨이브 펑션이고요. 바이브레이셔널 웨이브 펑션입니다. 기억해야 될 거는 숫자 곱하기 다항식 곱하기 가우시안 펑션 3개의 곱으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에너지는 이렇게 표시됩니다. 에너지는 이렇게 표시되고요. 에너지는 어떻게 표시되냐면 V 플러스 2분의 1의 하바 오메가 꼴로 표시됩니다. 하바 오메가 꼴로 표시되고, 이때 하바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2파이분의 h로 표시되는 상수고요. 오메가는 각주파수입니다. 각주파수로 n분의 k의 2분의 1승, 즉 루트 n분의 k의 꼴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주파수와 그냥 주파수 사이의 관계는, 그냥 주파수를 누라고 하면 누는 각주파수 오메가는 2파이 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일반 주파수, 그냥 주파수 프리퀀시입니다. 주파수에다 2파이를 곱하면 각주파수가 돼요. 그럼 요식을 잘 보면 h바는 2파이분의 h고 오메가는 2파이 누니까 다시 쓰면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에너지가 v 플러스 요거 v입니다. 퀀텀 넘버 v고요. 양자수 더하기 2분의 1의 하누 이렇게 써도 돼요. 하바 오메가나 하누나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때 v는 0, 1, 2 이렇게 나가는 바이브레이셔널 퀀텀 넘버 진동 양자수입니다. 진동 양자수가 정의가 됐고요. 문제를 풀어서 경계 조건을 집어넣고 풀다 보면 나온 거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두 가지 이 에너지 곡선을 보면, 에너지를 보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바이브레이셔널 퀀텀 넘버가 달라졌을 때, 즉 두 개의 서로 다른 디스크리트한 에너지 사이에 인접하고 있는 두 개의 에너지 사이의 간격은 언제나 하바 오메가로 일정하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기에다가 v 대신에 v가 v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여기에 v 플러스 1이 집어넣고 그 다음에 v를 빼주면 뭐만 남냐면 하바 오메가만 남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트랜슬레이션 모션의 파티클러 박스 문제를 풀 때는 에너지 간격이 이렇게 늘어났어요. 왜냐하면 1, 4, 9, 16 이렇게 비례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에너지 간격이 점점 늘어났지만, 바이브레이션일 때는 바이브레이션의 퀀텀 넘버 V가 0일 때, V가 1일 때, V가 2일 때 그 에너지 간격은 언제나 일정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간격의 차이가 하바 오메가 또는 하누의 에너지 간격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에너지 간격이 일정한 디스크리트한, 즉 양자화되어 있는 에너지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소 에너지가 있습니다. 최소 에너지가 0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V가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최소 2분의 1 하바 오메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이 값은 0이 아닙니다. 즉 여기가 2분의 1 하바 오메가고요. 그 위에 있는 에너지는 2분의 3 하바 오메가고, 그 위에 있는 에너지는 2분의 5 하바 오메가고, 그 위는 2분의 7 하바 오메가고, 이런 식의 에너지들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바이브레이션은. 그리고 그 에너지 간격은 본 것처럼 m이 커지면, 즉 질량이 커지면 오메가가 작아지죠. 왜냐하면 오메가는 n분의 k 2분의 1승이니까 m이 커지면 오메가는 작아집니다. 오메가는 작아지고 에너지 세퍼레이션 간격은 줄어듭니다. 즉 우리가 사는 일반적인 세계에 있어서는 사실 바이브레이션의 에너지 간격이 너무 좁아서
또 연속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세상은 사실 이 에너지가 디스크리트하다는 게 별로 와닿지 않는 거고 고전역학이나 양자역학이나 차이는 없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 에너지 있잖아요. 그 에너지 간격. 이 에너지 간격이 하바 오메가로 표시되죠. 하바 오메가. 그래서 바이브레이션의 에너지 간격은 하바 오메가고요. 이게 분자에 있어서 분자도 이제 진동을 할 거 아니에요. 뭐 H2, 뭐 O2 이런 애들 보면 O와 O 사이에 원자들끼리 이제 진동을 하게 될 텐데 이 분자에 있어서의 진동의 하바 오메가 값이 대충 어디에 해당되냐면 대충 그 적외선 영역의 빛의 에너지에 해당합니다. 빛들은 모두 에너지를 갖고 있잖아요. 적외선은 좀 에너지가 작고 가시광선은 조금 더 크고 자외선은 더 크고 엑스레이는 더 크고 이런 에너지들을 갖고 있는데 그 에너지 중에 적외선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분자의 진동을 관찰하려면 적외선 분광학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인프라레드 스펙트로스코피라고 부르는 적외선 분광학을 이용해서 분자의 진동 운동 관찰을 하기도 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한 문제를 한번 볼까요? HCl이 있다고 칩시다. H는 분자량이 1이라고 하고 원자 질량이 Cl은 35라고 합시다. 그럼 1짜리 H하고 35짜리 질량 35짜리 Cl이 결합되어 있는 HCl 분자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이거의 진동을 스프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스프링으로 진동 운동을 한다고 생각할 때 포스 컨스탄트는 516.3 뉴턴 퍼 미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결합의 진동이 들뜨기 위한 최소 에너지는 얼마일까요? 최소 에너지를 구하려면 우리가 하바 오메가 이거 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메가는 뭐냐면 아까 본 것처럼 오메가는 m분의 k의 2분의 1승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이것은 입자 하나일 때는 질량 m 하나를 쓰지만 입자가 지금은 두 개잖아요. 그런 때는 우리가 m을 쓰는 게 아니라 m 대신 환산질량이라는 걸 써야 됩니다. 환산질량 μ를 써야 됩니다. m 대신에 μ를 써야 돼서 오메가는 m분의 k 2분의 1승이 아니라 루트 μ분의 k를 계산을 해야 돼요. 즉 μ분의 k 2분의 1승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때 HCl의 reduced mass, 환산질량은 이걸 환산질량 reduced mass라고 하고요. reduced mass가 0.9796, 즉 수소 원자랑 비슷합니다. 가벼운 원자하고 무거운 원자하고 붙어 있을 때 환산질량은 어느 쪽에 가깝냐면 가벼운 애에 가까워요. 환산질량을 계산하는 방법이 원래 이 둘 사이의 환산질량은 m1 u분의 1이 m1분의 1 더하기 m2분의 1이라서 m1 m2분의 m1 더하기 m2잖아요. 따라서 μ는 m1 더하기 m2분의 m1 m2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m2가 지금 35고 얘가 1이고 1 곱하기 35니까 36분의 35가 돼서 0.9796 정도가 되고요. 따라서 얘는 거의 1에 가깝습니다. 즉 수소의 원자의 질량에 가깝습니다. 즉 질량이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이 결합되어 있을 때 환산질량은 질량이 가벼운 것에 더 가깝다. 근데 이게 당연한 게 진동운동을 할 때 얘는 무거우니까 거의 진동 안 하고요. 주로 얘가 진동하는 것처럼 보여요. 얘는 벽인 것처럼 생각이 되고 얘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사실 진동운동의 질량은 뭐에 더 관계하냐면 얘에 더 관계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환산질량은 가벼운 쪽에 가깝고 HCl의 지금 환산질량은 0.9796 메스윤 정도가 된다. 이걸 집어넣고 이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메가는 μ분의 k의 2분의 1승 계산할 수 있죠. 이거 계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차이는 하바 오메가고요. 에너지 차이란 뭐냐면 들뜨기 위한 에너지입니다. 한 칸을 올라가기 위한, 즉 에너지 간격 한 칸을 올라가기 위한 에너지는 하바 오메가고, 오메가 계산해 놨으니까 여기에 하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수값 집어넣고 계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5.9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0승 줄 정도를 주어야 얘가 들뜬단 말이죠. 그 이하의 에너지를 주면 얘는 바이브레이셔널리 들뜨지 않습니다. 그래서 5.9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0승 줄 정도가 HCl의 진동을 들뜨게 하기 위한 최소 에너지가 되고, 이걸 우리가 델타 E가 하누, 람다분의 하시, 하시 누바 등으로 계산해 보면 그 프리퀀시는, 이 들뜸의 프리퀀시는 90 테라헤르츠,
파장은 3.3 마이크로미터, 파수는 3000 웨이브 넘버 정도에 해당이 되고요. 이게 바로 스펙트로스코피에 있어서는 적외선 영역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동 운동을 관찰하는 것은 바이브레이셔널 스펙트로스코피, 즉 적외선 분광학으로 관찰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슈레딩거 이퀘이션, 바이브레이션의 슈레딩거 이퀘이션은 마이너스 2n분의 h바의 제곱 dx 제곱분의 d제곱 푸사이 더하기 2분의 1 kx 제곱 푸사이는 2푸사이, 이 문제를 푸는 거였죠. 이 문제가 근데 쉽게 잘 안 풀려서 우린 답만 쓸 건데 그 답인 웨이브 펑션이 이런 꼴로 표시된다, 이렇게 우리가 앞서서 봤어요. 그 꼴은 3개의 고백골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첫 번째가 상수입니다. 어떤 숫자예요. 이게 normalization constant, 정규화 상수고요. 두 번째가 다항식골이에요. x에 대한 또는 y에 대한 다항식골입니다. 그 다항식 이름을 우리가 허마이트 폴리노미얼 또는 에르미트 다항식이라고 부릅니다. 에르미트 다항식이라고 부르는 다항식골이고요. 그 다음에 exponential 마이너스 x제곱 형태를 가지고 있는 가우시안 함수의 곱입니다. 그래서 3개의 곱인데 정규화 상수 곱하기 에르미트 다항식 곱하기 가우시안 함수 꼴, 이 3개의 곱으로 표시된다는 거죠. 이때 y는 알파분의 x의 꼴이고 알파는 mk분의 h바의 제곱의 4분의 1승 형태의 상수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x의 함수이긴 한데 조금 식을 간단하기 위해서 y로 치환해서 풀어봤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여기에도 v가 붙어 있고 여기에도 v가 붙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v가 붙어 있는 건 v에 따라 값이 달라진다, 그런 말이죠. 즉 우리가 앞서서 배운 바이브레이셔널 퀀텀 넘버가 있잖아요. v가 0, v가 1부터 시작하는 바이브레이셔널 퀀텀 넘버들이 있을 거고, 그거에 따라서 이 nv 값하고 hv 값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nv 값은 나중에 한번 계산해 보기로 하고 우선 hv 한번 생각해 봅시다. hv를 뭐라고 그랬냐면 에르미트 다항식이라고 불렀어요. 다항식은 뭐냐면 말 그대로 다항식은 x제곱, x3승 이런 거에 합으로 표시되어 있는, 뭐 예를 들어 3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뭐 5, 이것도 하나의 다항식이고, 뭐 예를 들어서 뭐 5x 5승 더하기 뭐 7x 4승 더하기 5, 뭐 이런 것도 하나의 다항식이고, 즉 x의 제곱꼴의 형태로 표시되어 있는 것의 합의 꼴로 표시되어 있으면 그걸 우리가 다항식이라고 부르잖아요. 즉 허마이트 폴리노미알도 하나의 다항식이고 x의 제곱꼴의 형태, 거듭제곱꼴의 형태 또는 y의 거듭제곱꼴의 형태일 수도 있죠. y는 알파분의 x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형태고요. 이미 수학적으로 짜자작 되어 있어서 우리는 찾아 쓰기만 하면 됩니다. v에 따라서. 즉 v가 0일 때 hv는 1이고요. v가 1일 때 hv는 2y고요. v가 2일 때 hv는 4y제곱 마이너스 2이고 v가 3일 때 hv는 8y제곱 8y 3승 마이너스 11, 이런 식으로 v에 따라서 이미 다항식은 다 나와 있어요. 이거 갖다가 여기다 쓰면 돼요. 자, 그러니까 쉽잖아요. 되게 무슨 말이냐면 바이브레이션이 있고 그 웨이브 펑션 두 번 들뜬 웨이브 펑션, 즉 v 이퀄 2일 때를 찾아라. 2일 때 웨이브 펑션 푸사이 2를 찾아라. 뭐 y든 x든 이걸 찾아라 하고 문제가 나왔다고 치면 그냥 갖다 쓰면 돼요. 푸사이 2 x 또는 y는 nv n2, 이거 뒤에 찾아서 쓸 거니까 n2 곱하기 허마이트 폴리노미얼인 v가 2일 때의 값, 요거 이렇게 찾아서 쓰고요. 즉 n 4y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y제곱 오버 2, 이렇게 쓰면 돼요. 끝이에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직접 풀진 않지만 여기서 갖다 쓰기만 하면 된다. 표는 줄 거고 표에서 허마이트 폴리노미얼 찾고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가우시안 펑션 곱하고 앞에 정규화 상수 찾아서 곱하면 됩니다. 이런 형태로 쓰게 돼 있죠. 자, 다음 페이지로 가기 전에 한번 슬쩍 보면 근데 어떤 특징이 있어요. 이 허마이트 폴리노미얼에 0일 때는 1, 그 다음에 2y, 4y 제곱, 8y 3승 마이너스 12y. 즉 진행함에 따라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얘는 v가 짝수차항일 때, v가 0, 2, 4, 6 이럴 때 보면 다항식인데 거듭제곱이 짝수차항만의 거듭제곱으로 돼 있어요. 뭐 예를 들어 4라면 4승 제곱 0승. 반대로 홀수차항들은 v가 홀수일 때는 홀수차항만들의 합으로 되어 있어요.
즉 1승, 여기는 3승 1승, 여기는 5승 3승 1승. 그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수학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함수와 기함수를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우함수와 기함수, 우함수와 기함수. 즉 v가 0일 때는 허마이트 폴리노미알은 전부 우함수고요. v가 1일 또는 홀수일 때는 허마이트 폴리노미알은 전부 기함수입니다. 우함수의 특징은 y축의 대칭인 함수가 우함수고요. 기함수의 특징은 원점의 대칭인 함수가 기함수예요. 그죠? 우리가 이걸 수학적으로 좀 기억해 놓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해봅시다. 자, 그거 말고 허마이트 폴리노미알의 성질이 있는데 이 몇 가지 성질을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수학적으로 에르미트 다항식이라고 부르는 다항식은 다음과 같은 성질들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에르미트 폴리노미알은 다음 미분 방정식의 해이다. 그 다항식을 두 번 미분한 거, 그 다음에 한 번 미분하고 2y를 곱한 거 빼기 하고, 그 다음에 미분하지 않은 원래의 2v를 곱한 거를 이렇게 더하면 0이 된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에르미트 폴리노미알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리커션 릴레이션을 만족한다. 이거 회귀법칙이라고 부르거나 회귀관계나 회귀법칙이라고 부르거든요. 리커션 릴레이션을. 즉 v가 퀀텀 넘버가 큰 거하고 원래 거하고 작은 거 사이에 이런 관계식을 가지고 있어요. 외우는 거는 얘랑 비슷하게 생겨서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하나만 외우면 다른 거. 즉 이런 미분 방정식의 해이기도 하고 이러한 리커션 릴레이션을 만족하기도 합니다. 즉 하나의 허마이트 폴리노미알에서는 미분 방정식을 이런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고 앞뒤로 있는 즉 퀀텀 넘버 앞뒤로 있는 허마이트 폴리노미알 사이에는 이러한 리커션 릴레이션도 만족하게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중요한 적분이 하나 있는데 서로 다른 허마이트 폴리노미알 두 개를 곱하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y제곱을 곱해서 적분하면 0이 됩니다. 서로 다를 때는 0이 되고요. 즉 퀀텀 넘버가 서로 다를 때는 이 허마이트 폴리노미알의 퀀텀 넘버가 서로 다를 때는 적분하면 0이 되고 같을 때는 적분하면 루트 파이 2의 v승 v 팩토리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v들은 모두 바이브레이셔널 퀀텀 넘버예요. 퀀텀 넘버입니다. 바이브레이셔널 퀀텀 넘버예요. 자,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즉, 보면 그러면 앞서 보면 풋사이가 어떤 형태였냐면 풋사이 v라는 게 n이 있고 그 다음에 허마이트 폴리노미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y제곱 오버 2꼴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풋사이 v-라는 애는 또 다른 퀀텀 넘버의 풋사이는 nv-의 h의 v-의 x꼴이고 익스포넨셜 뭔지 모르지만 y제곱 오버 a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 두 개를 적분하는 게 풋사이 v하고 풋사이 v-를 적분하는 게 뭐 x겠죠. x든 y든 y라고 합시다. 이렇게 적분하는 게 보면 얘와 얘를 곱해서 적분하는 거라 어떤 꼴이냐면 nv-는 앞으로 나오고 익스포넨셜 허마이트 폴리노미알 hv 곱하기 얘는 두 번 이거든요. 죄송합니다. 두 번 곱하니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y제곱 꼴일 거라고요. dx 이런 꼴일 거라고요. 따라서 이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그죠? 그런데 허마이트 폴리노미알의 특징이 뭐냐면 얘가 0이란 말이거든요. v하고 v가 다르면 v하고 v-가 다르면 그죠? 따라서 웨이브 펑션이 지금 바이브레이셔널 웨이브 펑션 우리가 구한 바이브레이셔널 웨이브 펑션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냐면 적분해서 다르면 0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퀀텀 넘버에서 적분하면 0이 되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오소고날이라고 부르죠. 직교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브레이셔널 웨이브 펑션들은 서로 직교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게 허마이트 폴리노미알의 특징이라서 그래요. 어쨌든 허마이트 폴리노미알은 이와 같은 세 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이제 웨이브 펑션의 성질을 한번 봅시다. 지금 우리가 구한 웨이브 펑션 한번 구해볼게요. 첫 번째, 그라운드 스테이트일 때 바이브레이셔널리 그라운드 스테이트, 즉 V가 0일 때입니다. V는 0부터 시작해요. 0 최소 에너지가 V가 0일 때입니다. 이게 제일 낮은 에너지 스테이트입니다. 이때 웨이브 펑션은 그럼 어떻게 쓰면 돼요? 풋사이가 N0, H0,
y exponential 마이너스 y 제곱 오버 2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런데 h0y를 앞서 표에서 찾았던 얘가 1이었어요. 따라서 1을 집어넣으면 되고 n0 exponential 마이너스 y 제곱 오버 2 형태를 갖고 있죠. 왜냐하면 앞서 표에서 찾아봤더니 v가 0일 때 허마이트 폴리노미알이 1이었으니까요. 따라서 y는 알파분의 x꼴이니까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x에 대한 함수로 표시하면 알파는 상수니까요. 그럼 어떤 형태를 갖고 있냐면 x에 대해서 대칭인 형태를 갖고 있고 가우시안 함수 형태를 갖고 있을 거예요. x가 여기가 x라면 x가 0을 기준으로 플러스와 마이너스에 똑같죠. 왜냐하면 x제곱 형태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를 갖고 있어요. 즉 벨 모양, 가우시안 형태의 모양을 갖고 있다. 가우시안 함수가 벨 모양이거든요. 벨을 엎어놓은 것 같은 모양이라서 이런 형태를 갖고 있죠. 그리고 그때 확률 밀도는 푸사의 제곱이니까 n0의 제곱 exponential 마이너스 x제곱 오버 알파 제곱이에요. 즉 입자를 발견할 확률도 비슷한 모양이죠. 이런 모양입니다. 즉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의 진동 운동을 하고 있는 입자가 가장 많이 발견되는 곳은 어디냐면 x가 0일 때, 즉 중심입니다. 우리가 진동 운동을 한다는 말은 여기를 중심으로 얘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반복하는 거잖아요. 이쪽이 x, 마이너스 x, 플러스 x에서 마이너스 x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때 입자가 가장 많이 발견되는 곳이 어디냐면 여기, 가운데란 말이죠. 근데 생각해보면 호전역학적으로는 좀 달라요. 우리가 용수철을 이렇게 중간에다 놓고 용수철을 딱 당겨가지고 왔다 갔다 하도록 만들면 용수철이 어디서 가장 많이 관찰될까요? 똑같나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계속 스냅 사진을 찍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0.1초 간격으로 계속 찍는다고 하면 어디에서 가장 많이 찍힐까 하는 문제잖아요. 여기보다는 여기에서 더 많이 찍혀요. 왜냐하면 여기는 슉 지나가거든요. 빠르니까. 근데 이렇게 가면 여기서 거의 정지하잖아요. 정지했다 돌아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정지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같은 시간 안에 다다다닥 많이 찍혀요. 그랬다가 다시 돌아갈 때 여기서는 훅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쪽에 가면 여기서 또 정지합니다. 거의. 정지했다 돌아와야 되니까. 즉 속도가 느려지는 거죠. 여기는 속도가 가장 빠르고 가운데는 속도가 빠르고 양쪽은 속도가 느리죠. 그럼 어디서 만약 가장 많이 관찰돼요? 양 끝에서 가장 많이 관찰돼야 돼요. 그런데 양자역학적으로는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 가운데에서 가장 많이 관찰되고 양 끝에서는 가장 많이 관찰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좀 다르죠. 그죠? 좀 다릅니다. 일단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게 probability density고, 자, 그 다음 그럼 첫 번째 excited state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럼 psi가 n1 h1 exponential minus y 제곱 오버 a고 h1이 얼마냐면 2y였으니까 그대로 집어넣으면 이런 꼴입니다. 자, 앞서 가우시안 펑션은 이 가우시안 펑션은 우함수예요. 즉 x축에 y축에 대해 대칭이라고요. 거기에다가 기함수 하나가 더 들어갔어요. 기함수가 들어가는 순간 기함수 곱하기 우함수는 기함수가 되거든요. 즉 그러니까 원점의 대칭식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됩니다. 여기를 중심으로 x가 0이고요. 이게 x고 0이고. 이런 그래프가 first excited state의 웨이브 펑션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 계속 나오겠지만 그러면 second excited state는 이 HV가 우함수기 때문에 우함수 곱하기 우함수라서 우함수꼴이 됩니다. 즉 계속해서 바이브레이셔널 웨이브 펑션은 우함수와 기함수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돼요. 한 번은 우함수, 한 번은 기함수, 한 번은 우함수, 한 번은 기함수 이렇게 반복하게 됩니다. 즉 한 번은 y축 대칭, 한 번은 원점 대칭, 한 번은 y축 대칭, 한 번은 원점 대칭 이렇게 바뀌게 돼요. 자, probability density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생겼어도 제곱이니까 아래에 있는 게 이렇게 끌려서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쌍봉 모양의 이런 대칭 형태를 갖게 되고 이때는 또 x가 0일 때 가장 입자를 발견할 확률이 적어집니다. 아까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는 x가 0일 때 입자를 발견할 확률이 가장 높아졌는데 x가 1일 때는 v가 1일 때는 또 그렇진 않아요. 또 이상해집니다. 이렇게 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게 돼요.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서 그려집니다. 자, 이런 웨이브 펑션들의 그래프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우선 가우시안 펑션 때문에 언젠가는 끝으로 가면 마이너스 x나 플러스 x나 끝으로 가면 제로에 가까워지긴 합니다. 모든 그래프의 모양은 그런 형태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y제곱은 x제곱 곱하기 mk의 2분의 1승의 형태이기 때문에 m이 올라가거나 얘가 올라가거나 k가 올라가는 순간 y제곱은 더 커지게 됩니다.
더 커진단 말은 디케이가 훨씬 빨라진단 말이죠. 무슨 얘기냐면 질량이 작은 애들 또는 K가 작은 애들은 이런 식의 형태를 그리고 있다면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 질량이 큰 애들은 이런 식의 형태를 그린다는 거죠. 디케이가 빨라진 이런 식의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V가 커지면 H도 커지고 허마이트 폴리노미알도 커지고 푸사이는 더 넓게 퍼지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V가 0일 때부터 한번 생각해봅시다. V가 1일 때, V가 2일 때 간격은 일정하죠. 지금 간격이 일정하다고 했어요. 자, 앞서서 파티클러 박스 문제, 트랜슬레이션 문제는 0에서 L까지 움직이고 0에서 L까지 움직이기 때문에 파동함수도 언제나 여기 n이 1일 때, n이 2일 때도 이거는 변하지 않았어요. 이 간격은 변하지 않고 여기에서 이렇게 생겼고요. n이 3일 때도 간격은 변하지 않고 여기에서 이렇게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계속 올라갔는데 바이브레이션은 요 V가 0일 때 이런 꼴이라면 V가 1일 때는 요거보다 살짝 커져서 아까 본 것처럼 이런 꼴을 갖게 되고 V가 2일 때는 그거보다 더 커져서 이런 꼴을 갖게 됩니다. 이런 식의 형태를 갖게 돼요. 그래서 더 넓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허마이트 폴리노미알이 더 확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이 봉우리의 높이하고 이 봉우리의 높이가 좀 다릅니다. 얘가 좀 낮아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알겠지만 얘가 높고 얘가 낮습니다. 그럼 4는 어떻게 되게 되냐면 V가 4일 때는 더 커지고 얘는 높고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거죠. 그죠? 양 끝이 높고 가운데가 작아지는 형태가 그려집니다. V가 5일 때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하고 여기가 높고 여기가 낮고 여기도 낮고 요거랑 요거는 같아요. 여기가 제일 낮고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죠. 얘랑 얘는 같고 얘랑 얘도 같고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probability density는 요거는 이제 웨이브 펑션이고요. 푸사이라면 푸사이 제곱. probability density는 어떤 형태를 갖게 되냐면 가운데가 높고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가 제일 낮고 그 다음 이런 식의 형태를 갖게 되겠죠. 제곱을 하면. 이걸 반복하다 보면 20이 되면 이런 형태를 갖게 됩니다. 그죠? 그럼 만약에 100이라면 위에가 높고 밑에가 점점 줄어들어서 얘가 작았다가 결국 이렇게 커지는 즉 이런 형태의 꼴을 갖게 된다고요. 결국 뭐랑 비슷해지냐면 2분의 1 kx제곱의 그래프하고 비슷해져요. 즉 포물선 형태의 모양하고 비슷해지게 됩니다. 커지면 커질수록. 즉 이렇게 되고 입자를 발견할 확률은 어디서 높아지냐면 양 끝에서 높아지고 가운데에서 줄어들어요. 이게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용수철을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진동시켰을 때 입자를 발견할 확률이 어디서 가장 높다고요? 양 끝에서 가장 높고 가운데서 가장 적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선 빠르니까 여기선 느리고 이 양 끝에선 느리고 가운데선 빠르기 때문에 입자를 발견할 확률이 양 끝에서 높고 가운데선 작아요. 즉 입자를 발견할 확률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진다고요. 이 그래프가 그대로 그려지는 거죠. V가 커지면 커질수록 즉 V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고전역학의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대응 원리라고 불렀습니다. 즉 퀀텀 넘버가 커질수록 양자수가 커질수록 양자역학의 결과와 고전역학의 결과가 일치되는 현상 우리가 이거를 대응 원리 코리스판던스 티어렘이라고 불렀죠. 바이브레이션에서도 똑같이 그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노멀리제이션, 정규화예요. 정규화를 하려면 뭘 이용하는 거죠? 입자 전체 영역에 걸쳐서 입자를 발견할 확률이 1이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식을 어떻게 풀면 되냐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푸사이 V하고 푸사이 V의 제곱이죠. 어차피 실함수니까 푸사이 V의 제곱을 하고 dx 하면 1이 된다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럼 푸사이 V를 집어넣으면 뭐냐면 푸사이가 nv, hv, exponential 마이너스 y제곱 2니까 푸사이 제곱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hv의 제곱, exponential 마이너스 y제곱의 형태를 갖고 있어요. 상수는 앞으로 빼주면. 그런데 우리가 앞서 허마이트 폴리노미알 특징에서 보면 v하고 v''가 다를 때는 0이고 적분이 같을 때는 이렇게 표시된다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적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분을 해보면 NV 값 구할 수 있고요. 이게 노멀리제이션 컨스탄트를 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이브레이셔널 슈레딩거 이퀘이션의 완벽한 푸사이를 구할 수 있었죠. NV, HV, exponential 마이너스 y제곱 오버 2인데 이 V는 요거 쓰면 되고 요거는 표에서 찾아서 쓰면 되고 요건 그대로 곱해서 쓰면 되니까 우리가 바이브레이셔널 퀀텀 넘버에 따라서 이게 0, 1, 2 이렇게 가는 바이브레이셔널 퀀텀 넘버에 따라서 모든 웨이브 펑션들을 다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평균 변이와 평균 제곱 변이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평균의 의미는 기대값, 즉 expectation value로 우리가 배운 적이 있죠. 평균을 구하려면 양쪽에 이렇게 하고 수학적으로 어떻게 풀면 되냐면 푸사이 스타 그 다음에 구하고자 하는 오퍼레이션을 하고 푸사이하고 이거를 적분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dx면 dx, d타우면 d타우 이렇게 적분하는 게 평균값 구하는 거죠. 기대값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 범위인 x를 구하고자 하면 x를 구하라 하는 연산을 중간에다 이렇게 끼워 넣으면 돼요. x를 구하라는 연산자는 뭐냐면 그냥 x를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x 대신에 y로 바꾸어서 x는 알파 y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거는 dx는 알파 dy입니다. 그래서 알파를 한 번 더 곱해서 dy 곱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알파 y가 있고 dx에서 알파 dy가 있어서 알파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알파 제곱 nv 제곱 이렇게 적분하는 걸 적분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적분할 때 이 적분은 앞서서 배운 허마이트 폴리노미알의 적분이 있어요. 그걸 이용하면 됩니다. 즉 이런 릴레이션이 있었잖아요. 리커션 릴레이션이라고 불렀죠. 회귀 법칙이 있었습니다. 요걸 적용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y hv는 이걸 이용해서 hv 플러스 1과 hv 마이너스 1로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앞은 hv가 그대로 있고 뒤 이 부분이 hv 플러스 1하고 v 마이너스 1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적분을 할 건데 이렇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 v가 다를 때 적분하면 0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얘도 v가 다르잖아요. 얘 적분하면 0이 됩니다. 이게 허마이트 폴리노미알의 특징 중에 또 하나잖아요. 오소고날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값이 0이 됩니다. 그래서 x는 0을 중심으로 양쪽에 평균적으로 갖는 디스플레이스먼트를 갖기 때문에 당연히 평균 변이 생각해보면 평균 변이라는 것은 x축에 있을 수도 있고 y축에 있을 수도 있는데 평균적으로는 그게 두 개가 똑같을 거니까 평균 변이가 0이 되는 게 사실 정상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평균 변이도 구해봤는데 평균 변이는 0이지만 평균 제곱 변이, 즉 x제곱의 평균은 0이 아니죠. 왜냐하면 마이너스인 것도 제곱해서 평균해야 되니까. 그래서 평균 변이는 당연히 0이 나오겠지만 평균 제곱 변이는 0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것도 풀려면 앞서서 이야기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인티그랄 푸사이하고 v하고 v 다시 그다음에 x제곱 푸사이 v dx 이거 적분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요건 이게 x 사이 이거 한번 하고 여기서 구한 걸 다시 x를 곱해서 두 번 리커션 릴레이션을 풀면 돼요. 그래서 어렵진 않은데 되게 귀찮습니다. 그래서 답만 우리가 쓸 텐데 그렇게 해서 두 번 리커션 릴레이션을 적용해서 두 번 적분을 하게 되면 0이 안 됩니다. 이번에는. 왜냐하면 서로 다른 애들이 생겨서 걔네들은 다 0이 되는데 서로 같은 애들 텀이 하나 남거든요. 그래서 0이 안 되고 그걸 계산해 보면 그 평균 제곱 변이가 이렇게 표시됩니다. 한번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도 한번 구해 보세요. 그래서 평균 제곱 변이는 0이 되지 않는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평균 제곱 변이를 구해 놓으면 앞서서 구한 평균 제곱 변이 이것을 이용해서 x제곱이 v 플러스 2분의 1 mk의 2분의 1 승분의 h바의 제곱을 이용해서 2분의 1 kx제곱도 계산할 수 있겠죠. 이게 뭐냐면 평균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평균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의 kx제곱꼴이겠죠. 이거의 평균이겠죠. 근데 우리가 x제곱의 평균을 구해놨으니까 그걸 그대로 적용해서 쓰면 식이 이렇게 됩니다. 이걸 전개하다 보면 2분의 1의 v 플러스 2분의 1의 하바 오메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얘가 뭐냐면 실제로 전체 에너지입니다. 바이브레이션 하는 입자의 전체 에너지잖아요. 그 전체 에너지의 반이에요. 따라서 진동 운동하고 있는 입자의 평균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는 전체 에너지의 정확하게 반이 됩니다. 평균적으로는. 그럼 나머지 반은 뭘까요? 당연히 운동 에너지겠죠. 이미 우리가 이건 알고 있는 거예요. 고전적으로도 용수철 운동을 하고 있는 애 반은 운동 에너지고요. 반은 위치 에너지. 두 개를 합쳐서 전체 에너지로 주어지는 거죠. 그때그때 바뀌긴 하지만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가 평균적으로 보면 전체 에너지의 반은 운동 에너지,
반은 위치 에너지인 거죠. 그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입자의 운동에 있어서도 슈레딩거 이퀘이션에 의해서도 정확하게 들어맞는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비리얼 티어렘이라고 하는데, 비리얼 티어렘은 원래는 뭐냐면 파티클의 포텐셜 에너지가 V는 AX의 B승꼴로 주어질 때 평균 포텐셜 에너지와 카이네틱 에너지 사이에는 EEK는 BV꼴로 주어진다 하는 것이 비리얼 티어렘이고, 생각해보면 포텐셜 에너지가 지금 2분의 1의 X의 B승, X의 제곱, 즉 B가 2인 케이스잖아요. B가 2이기 때문에 여기다 집어넣으면 EEK는 EV, 따라서 EK와 V가 같은 관계식을 얻을 수 있죠. 일반적으로 이게 수학적으로 비리얼 티어렘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 용수철 운동에 있어서의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사이의 관계에도 이 비리얼 티어렘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입자의 진동 운동에 대해서 그 웨이브 펑션하고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았습니다.